입시 비리 혐의 조국이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뉴시스가 아마도 단독으로. 사전에 판결 내용을 입수를 했나 봅니다. 네. 조국 의원 같은 경우 어저께 국회 질의에서 장갑차가 들어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 한번 볼까요? 예.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뭐 맞습니다.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마구 유포를 해가지고 심지어 미국 대사관이 나서서 바로잡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조국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어저께 네.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 모습 활동 한번 보시죠. 보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이 앞에 들어왔는데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 총리께서 대통령 만나서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입니까? 평화롭게 대화 담소하셨습니까? 곧 퇴임하실 건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우선 제코와 석자입니다. 일단 앞부분 네, 저희 두 가지를 조국의, 말씀드렸는데 장갑차 가짜 뉴스 저거는 되게 심각한 가짜 뉴스예요. 겁니다. 예. 그 한덕수 총리한테 질의하면서 네.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이랬는데 뭐 지금 국회에 장갑차가 들어와 있는 저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이랬는데 지금 저 조국 대표 국회에 갔었어요. 네. 국회 물론 조국도 못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네. 그 입구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한 영상만 나왔지 뭐 네. 담을 넘나는 건 안 나오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본인이 현장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왔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저는 믿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론이 만들어지는 왜냐하면 거예요. 서울에 보면서 계엄하면은 장갑차 막 탱크 막 보였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참 방금 그리고 조만간 한 몇 분 후에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는데 마지막 국회 질의에서 저렇게 시원하게 가짜뉴스 하나 만들고 가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지금 그 누굽니까 서울시 의원 이종배 씨인가요? 네.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했습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징역 2년 확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징역 2년에다가 지금 가짜뉴스 저거 명예훼손 저걸로 이제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지금 또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조국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인턴했어요라고 가짜 인턴 확인증 네. 발부해준 사람 있잖아요. 누구? 최강욱. 이 사람은 벌금이 아이고 내가 내줘? 80만 원이군요. 네. 당선 무효형은 피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국회의원 끝났습니다. 임기는 다 끝나고 네. 갔기 때문에 이게 정입니까? 네. 이게 자, 정입니까? 이렇게 재판이 지연돼 갖고 그 사람이 의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판결을 내리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최강욱이 썼던 네. 그 재판 지연 기술을 네.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참 운은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심에서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오늘 바로 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될까요? 1번. 조국은 지금 현장에 안 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은 안 가도 본인이 되거든요. 안 예. 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안 갔고 두 번째 이게 어차피 수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루 시간을 내지 좀 뭐한 며칠 준다고 이틀, 들었어요. 사흘씩 주는 경우도 예.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신변 좀 정리하세요라고 하면서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조국은 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칼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형 확정된 사람한테 운 좋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거시기 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연된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인가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네,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국회의원으로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갔고 네. 조국 의원은 이제 본인은 안타깝게도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저는 안타깝지 조국 않아요. 혁신당의 네. 누구냐 13번이 이제 이어받겠군요. 네. 그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 그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업무방해 허위 위조 공문서 작성 행사 사문서 위조 행사 네. 이런 혐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민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이거를 뇌물수수로 받고 이렇게 해서 여기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을 하면서
그 이런 자리에 가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그 프라이빗 뱅커가 있었어요. 그 자택 PC 하드디스크 옮긴 사람이 있거든요. 그쵸, 예. 요거 지시한 혐의, 요거 이제 증거 은닉 교사 요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민정수석 재직하면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유재수 감찰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허위 재산 신고하고 직권남용 유재수 감찰 부분 요 일부만 유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 사람한테 PC 그 옮기게 한 거, 은닉하게 한 거, 네. 요거는 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해갖고 지금 조국은 요거를 자기를 계엄 탄핵 계엄 이후의 상황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내 판결을 좀 미뤄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원은 익십하고 그냥 오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국 대표 허위 뉴스 얘기를 좀 했으니까 네. 지금 또 다른 박성재 허위, 장관. 예, 박성재 장관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박성재 장관. 박성재 장관 질의 한번 보시죠. 네. 저거는 그냥 국회 본질의 과정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네. 박성재 장관 같은 태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 민주당에 막 극악하게 네. 누굽니까? 박선원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대표되잖아요. 네, 막 맞습니다. 악을 쓰면서 달려드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조국처럼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 상당히 유머와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곧 퇴임하실 건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예.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우선 제코와 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비상계엄을 택한 네. 그 대통령의 내각이잖아요. 네. 그 내각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자기 본인도 지금 상당히 그 진퇴나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일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내란의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한강에 뭘 물었냐면은 법무부 장관 물러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잠깐만 내가 대통령 챙길 게 아니라 나부터 챙겨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네. 저 박성재 장관 말투가 상당히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팩폭하는 말투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시원한 장면들 몇 개 보여드렸는데 진짜 이 와중에도 저렇게 사실 저게 본질과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지금 본질과 상관이 없는 변호사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전 질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저는 괜찮았는데 잠깐만 요 조국 징역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예. 45분이 지나가면서 예. 이제 확정이 됐네요. 예, 조국은 이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국 안타깝네요. 아까는 대통령 안타깝지 선거에- 않다고 하더니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겠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야, 차라리 우리나라 사법 질서가 개판인데 조국도 파기환송 시켜갖고 이재명이랑 싸우게 놔둬. 막 이런 극단적인 네. 얘기까지 막 하신 점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걸 예. 보면서 하나의 뭐랄까요? 사법부에 대한 믿음, 네. 사법부의 시계는 사실은 조국 의원이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이 법원에 대해서 자기가 비상계엄에 정말로 그냥 비상계엄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네. 내가 비상계엄 야당의 대표로서 비상계엄 수습을 위해서 네. 대법원 선고를 좀 미뤄달라라고 네. 했지만 법원은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원의 시계는 그래도 간다. 예.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시계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정확하게 돌아가 주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맞겠죠? 그럼요. 가겠죠. 돌아가야죠.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굉장히 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맞아요. 김어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나는 당당히 맞서겠다 혹은 뭐 내가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건데 지가 그러면서 마치 네. 저의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야지 당연히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 웨이트 한다 그랬나요? 들어가가지고 턱걸이 하고 네. 그다음에 웨이트 푸시업 한다 하고 그랬잖아. 네. 웨이트 운동해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네. 운동을 하겠다 아니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못해요. 감옥에서 네. 맨몸 운동밖에 못하지. 그러면서 뭐 네. 자기 또 독서 못 읽은 책 좀 읽고 뭐 이러겠다라고 했는데 잘 됐네요. 푸시업하고 독서하고 저게 그 이른바 운동권들 네. 사상범들 네. 억울하게 뭐 그 독재 권력에서 네. 수감된 사람들이 네. 뭐 아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네. 조국 대표 이제 감옥에서 책 쓸 겁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뭐 신영복인가요? 네. 그와 유사한 네. 책들 또 나올 거고 네. 아마 그런 준비를 할 겁니다. 플랭크 한다 그랬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 릴리 포마스님 감사합니다. 그 플랭크가 이렇게 해서 그 네. 푸시업처럼 하는 건데 아. 제가 푸시업밖에 몰랐습니다. 요즘 플랭크가 유행인데 네. 그런 거 해서 맨몸 체조 일동인데 네. 그런 거 하는 게 자체가 저는 또 다른 네. 그 뭐 양심수 네. 양심수 코스프레 방금 아까 김어준에 나와서는 이제 수감자로서 양심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국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무슨 이름도 그 김어준 이런 데서는 아니 이름도 없는 무슨 대학교 거기서 표창장 하나 위조한 것 같고 그게 뭐 징역사 할 거냐 뭐 김건희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러면서 뭐 난리를 칠 텐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국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인데 여기서 사문서 공문서를 다 위조하고 실제로 이거를 썼다 하는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감찰을 무마시킨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감찰 유재수에 무마죠. 대한 감찰 즉 감찰팀에서 마땅히 해야 할 감찰을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감찰하지 마 봐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게 지금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형 범죄이기 때문에 표창장 한 장 위조해서 했다고 감옥 보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조국 실드 치는 분이 있으면 얘야 그게 아니란다. 조국은 사문서 공문서 다 위조를 했고 그 공문서 사문서 위조한 거를 다 써먹었고 무엇보다 큰 것은 청와대 감찰반 활동을 막은 것이란다. 그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란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하나 있어요. 뭐요? 청탁금지법 위반도 하나 있어요. 그렇구나. 그 조민 장학금. 조민 성적이 안 되는데도 네. 계속 장학금 받았던 거. 그렇죠. 그것도 그냥 일종의 특혜를 받아도 본인은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 어떤 사고 방식이 네. 되게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은 정말로 그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되지 않은 정말 굉장히 희귀한 사례였었고요. 굉장히 희귀한 사례였었고 그나마 이 조국에 대한 정의는 사건 5년 만에 지금 5년 만에 너무 늦게. 너무너무 늦죠. 네. 사건 5년도 지난 것 같아요. 기소 5년만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기소 5년이고 어쨌든 이 조국 혁신당에 또 많잖아요. 황운하를 네. 비롯해서 네. 이재명 대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체포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네. 불체포 특권 그리고 재판 지연 이런 걸 하려면은 아무래도 국회의원 신분이 네. 좋거든요. 조국 대표도 그냥 바로 당 만들어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됐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사법부가 네. 이렇게 해서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사님은 늦었지만. 정의를 보여주고 어떤 네. 판사님은 정의를 죽여버리니까 우리가 이게 살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마석도님이 조국형 오늘 동부구치소 저녁 순두부 찌개라더라. 맛있게 드시고 주방 아줌마한테 고맙다고 해라. 그 사이 혹시 확인해 보신 건가?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가짜 뉴스예요, 진짜 뉴스예요, 마석도님. 어땠습니까? 우리 댓글로 좀 보시죠. 저희가 지금 그 허위 뉴스 유포하는 김준영 의원, 네. 김준영 의원 발언 같은 경우도 좀 남아 있고.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미국 대사가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저 조국 혁신당 김준영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원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원장 했던 사람이니까 상당히 외교 전문가로 통합니다. 그쵸. 외교 전문가로 통하는 사람이 지금
파이브 아이즈라고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들, 그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이런 이제 영어권 국가들의 주한 외국 대사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아니라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종 못한다. 예?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 특히나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앞으로 상종을 못하겠다라고 본국에 보고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미국 대사관이 골드버그 대사 관련해서 이 페이스북에 바로 부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한번 보여주시죠. 미국 대사관. 자, 영어로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왔고 그 영어로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위에는 이제 번역문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은 바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은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준영 의원이 언론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된다고 해서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지. 물론 비상계엄이 3일 밤 그리고 4일 새벽 사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미국 쪽이 상당히 당황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어가지고 우리 쪽 정부에서 미국 쪽에 어떤 통보도 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미국 대사 쪽에서나 그리고 미국 백악관 쪽에서 온갖 채널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쪽 정부를 만나려고 했는데 상당히 연락이 안 됐던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본인의 뇌피셜이죠. 뇌피셜만 가지고서 미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하고는 더 이상 상종을 못하겠다라고 미국 본국에 보고했다. 이렇게 도대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또 다른 어떤 망신을 당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가짜뉴스 같은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했습니다.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날 주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만나서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에서 열리게 돼 있죠.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을 포함해서 국제 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영국 측 의원 주한 영국 대사관이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제기된 김 의원의 주장은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이거를 미국이나 영국 대사관들은 이게 가짜뉴스로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을 바로잡아주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가짜뉴스도 지금 탄핵 정국에서 여러분들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